안녕하세요. 레서 팀의 발표를 하게 된 조용우입니다. 저희 팀의 발표 주제는 애자일하게 애자일한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만들기입니다.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후 공통 기술 경험, 백엔드 기술 경험, 프론트엔드 기술 경험, 최종 회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레서의 기능을 소개하기 앞서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슈 관리 서비스인 지라를 사용해보고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껴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인 레서를 기획하였습니다. 핵심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백로그입니다. 사용자가 개발해야 할 기능과 제품의 요구 기능에 맞추어 애자일 프로젝트의 기능 단위인 에픽, 스토리, 태스크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스프린트입니다. 사용자가 목표와 기간, 해결해야 할 태스크를 설정해서 애자일 프로젝트의 개발 단위인 스프린트를 시작하고 kanban 보드를 통해 드래그 앤 드랍으로 태스크의 진행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회고입니다. 사용자가 스프린트 종료 이후 회고 기능에서 스프린트의 해결 미해결 태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번다운 차트를 통해 스프린트의 진행 속도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기술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우리는 정말 애자일 했는가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애자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애자일의 핵심 가치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주 전달하는 것, 개인 간의 상호작용,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절차가 짧은 스프린트, 스크럼, 회고입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애자일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절차들에 집중했습니다. 애자일의 절차들을 잘 지키면 애자일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일주일마다 스프린트를 계획하고 매일매일 스크럼과 회고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진행했던 회고에서 예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인수 조건 설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 절차를 매일매일 진행했지만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절차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애자일의 핵심 가치를 가져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절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왜 진행하는지 모른 채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애자일하게 프로젝트를 한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절차를 수행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크럼의 경우 하루의 업무를 잘 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스크럼의 목적을 업무의 진척도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업무의 재분배를 위해 수행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매일매일 진행하는 일간 회고도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간 회고의 목적을 팀원의 고민과 문제 상황을 공유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회고는 주 단위로 팀의 스프린트를 점검하고 다양한 절차들이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번 스프린트의 태스크 완료 여부와 완료하지 못한 원인을 점검 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절차들을 점검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라고 정의했습니다. 각 절차의 목적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절차들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럼은 하루의 업무를 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존에 어려웠던 일, 자랑할 점과 같은 부분은 업무의 진행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어제 진행하기로 한 일이 실제로 잘 되었는지 또 오늘 할 일은 무엇인지와 같은 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선했습니다.
일간 회고는 하루에 있었던 팀원의 고민을 공유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매일매일 다른 폼에 진행하기 때문에 정보의 흩어짐이 심했고 이를 추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를 하나의 폼에 관리해 팀원 개개인의 문제, 팀의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주간 회고는 스프린트를 잘했는지 점검하고 팀의 절차들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주간 회고 때 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목적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에 집중해 태스크를 왜 완료를 못했는지, 팀의 현재 절차들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목적에 맞는 주간 회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크럼, 일간 회고, 주간 회고 절차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보았습니다. 절차가 아닌 목적과 가치에 집중해 보니 조금 더 애자일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기술 경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요구사항의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층형 아키텍처 적용하기입니다. 문제 인식의 계기는 멘토님의 조언입니다. 백엔드의 코드 아키텍처를 보시고 계층형 아키텍처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 팀이 공부를 한 후 문제에 대해 직접 정의해 보고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문제를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드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요구사항의 변경에 취약한 서비스 코드입니다. 이미지는 저희가 이전에 작성했던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 코드입니다. 만약 DB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RDB에서 NoSQL로 변경된다면 DB의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의 코드를 직접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는 직접 반환할 DTO에 대해 서비스 코드가 제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REST API 형식에서 GraphQL로 변경된다면 서비스 코드에서 요청 쿼리에 대한 대응을 직접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이 변경된다면 현재의 코드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경 사항에 대응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책임입니다. 서비스 계층이 다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비스 계층은 DB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저장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할 데이터를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에 새로운 멤버를 추가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분리해야 합니다. 서비스 계층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받고 적절한 데이터를 표현할 책임을 가진 프레젠테이션 계층,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책임을 가진 서비스 계층, DB에 직접 접근해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영속화할 책임을 가진 데이터 액세스 계층으로 책임을 분리해 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표현 계층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계층입니다. 서비스 코드에서 처리하던 응답 데이터를 제작하는 부분은 네스트의 프레젠테이션 계층인 컨트롤러로 옮겼습니다. 또 기존에 서비스에서 HTTP 관련 에러도 직접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컨트롤러 계층에서 도메인의 에러를 잡아 컨트롤러 계층이 HTTP 응답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계층은 DB에 실제로 접근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영속화를 담당하는 계층입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계층에서 직접 DB에 접근해 저장했지만 이를 데이터 액세스 계층에서 처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계층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서비스 계층에서 데이터 액세스 계층을 직접 임포트해야 했습니다. 만약 서비스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임포트하는 레포지토리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레포지토리를 타입으로 직접 주입받지 않고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고 문자열을 통해 주입받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에 대한 대응 책임을 서비스가 아닌 레포지토리의 책임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층 분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작업 능률 향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코드에서 모든 로직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요구사항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층을 고려해서 변경했어야 했습니다. 계층 분리를 통해 하나의 계층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계층이 집중해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RM에 DB에 접근하는 로직을 쿼리 빌더에서 레포지터리 메소드로 변경할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거대한 서비스에서 DB에 접근하는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변경해야 했을 것입니다. 계층 분리 이후에는 데이터 액세스 계층에 DB에 접근하는 로직이 모여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프론트엔드 기술 경험에 대한 발표는 용현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론트엔드에서 발표를 담당하게 된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론트엔드는 기술 주제로서 서버로 전달받은 비동기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서라는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사용자들이 태스크를 생성하고 에픽을 수정하고 스토리를 삭제하는 등 서버에 변화를 빈번하게 요청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용자의 액션으로 인해 서버의 데이터가 바뀌게 되었다면 클라이언트는 이 바뀐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최초의 고민은 두 가지의 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데이터가 맞지 않을 경우엔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데이터를 요청하여 전달받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낙관적 업데이트라고 해요. 서버에게 전달된 데이터가 클라이언트가 자의적으로 잘 처리됐을 거야 판단한 후 자체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생성, 수정, 삭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그중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이 선택한 이유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정합성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렇게 정합성이 완벽하게 맞는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문제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칸반보드에서 태스크를 옮길 때 화면 보이시다시피 깜빡이면서 위치 변경이 나중에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칸반보드에서 태스크를 드래그 앤 드랍하는 과정은 태스크의 상태를 바꿔주는 큰 요청입니다. 서버에게 이 태스크를 완료로 바꿔주세요. 이 태스크를 진행 중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푼 요청인데요. 그렇게 되면 서버의 데이터가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클라이언트는 자연스럽게 서버로부터 다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데이터로 화면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재요청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화면에 즉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낙관적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직접 요청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드래그 앤 드랍된 태스크의 스테이트를 직접 변경하고 그 화면을 렌더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깔끔한 드래그 앤 드랍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스프린트를 생성한 페이지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화면과 같이 저희가 왼쪽에 있는 태스크를 오른쪽으로 옮긴 이후 새롭게 태스크를 생성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태스크가 다시 재생성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정합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버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로 렌더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러한 구조로 화면을 렌더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백로그 스테이트에 있는 태스크를 드래그 앤 드랍한 이후에 백로그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게 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부정합이 발생하게 되니까 클라이언트는 다시 한번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받게 되는데 무언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바로 스프린트 백로그 스테이트로 이동시켰던 태스크가 백로그에 다시 한번 오게 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새롭게 태스크를 생성했을 때 중복된 태스크들이 다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로 렌더링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스테이트에 일부 저장한 후 유즈 메모를 사용하여 스프린트 백로그 스테이트에 존재하지 않는 스테이트만을 필터링하여 백로그라는 데이터를 생성하였고요. 이 백로그를 활용하여
화면을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덕분에 태스크를 아무리 옮긴 후 태스크를 생성하더라도 중복된 태스크가 생성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비동기 데이터 관리는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비동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선 너무나도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리소스며 걸리는 시간이며 서버 환경이며 UI, UX 등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비동기 데이터 관리 방식을 결정하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개발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유연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통째로 받아오는 방법은 백로그를 생성할 때 정상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이걸 스프린트 만드는데도 써도 괜찮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사용했지만 이 방법이 오히려 스프린트 생성 화면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은총화는 없다라는 그런 개발자적 격언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PPT를 발표를 한번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을 배우기 위해선 애자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스크럼, 회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고, 백엔드에서는 저희의 앞으로의 더 넓은 프로젝트의 확장, 그 수정을 위해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책임들을 나누고 분리하는 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에서는 서버로부터 전달받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깊게 고민하고 그에 담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나은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레서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